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의 논평 오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15 부정선거를 북한의 해킹, 자녀 세습 압파 찬스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상당히 한산했던 그런 곳이에요. 평소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조직입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조직인데, 국가기관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한직으로 불리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그거는 기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옛날부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국가 업무에 국가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보조기관 정도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요즘 한 10년, 길게는 한 20년 이쯤에 와가지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야말로 국가 권력 중에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지금 가장 이상한 선거는 단연 2020년도의 4.15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 밖에 다른 선거의 의혹도 그때그때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2020년도의 이 선거는 정말 너무나 의혹투성이었어요. 얼마나 의혹투성이었는가 하면은 100여 지역구가 넘는 지역구에서 이 선거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에 제소됐는 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제때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라 하는 게 중요 내용인데, 이걸 안 해요. 2020년도 4.15 선거를 했는데 늦어도 그해 2020년 말까지 해야 되는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이 아직까지도 몇 개 깨다가 부정 의혹이 나오니까 지금 딱 중지해 놓고 있어요. 이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선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선거였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었지만은, 그때는 그러면은 문재인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넘어왔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20년도 말에 해야 되는 그 선거 재판을 이만큼이나 끌고 왔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두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그냥 몰라서 이럴까요? 응? 대법원장 김명수 불러가지고 이 선거 2020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왜서 안 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우리 검찰, 우리 청와대 직원을 대설해도 할 테니까, 인력을 보강할 테니까 하세요.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심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김명수 법무부 대법원장이 이런 직무유기를 하는 것도 그냥 넘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필 이렇게 김남국이 이거 저기 이런 약한 틈을 타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요번에 지금 말이죠, 북한의 선관위를 해킹했는 그 흔적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자녀 세습 채용 문제가 안 불거졌으면은 지금 이 문제를 또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저는 지금 4.15 부정선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4.15 부정선거하고 연계시킨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아주 극력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선거 재판을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이런 위법사항을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느냐. 김명수 대법관이 아니지, 그건 대법원장이잖아.
잡아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그야말로 끝장, 막장, 끝판왕이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저거 깨면은 놀랍니다. 4.15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거, 무효소송이 일어났지만은 한 건도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그냥 유야무야 그냥 똥 싸뭉개듯이 그냥 뭉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관위는 이걸 그냥 미적거려가지고 서둘러 끝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끝내주면 좋겠다 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생각에다가 대법원이 그렇게 지금 뭉개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장 올 9월달에 뭐 마치니 뭐니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하고 퇴임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평화롭게 영화롭게 살면 되겠어? 그 철옹성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의 자녀 세습 채용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선관위가 보통해가지고 안 그런데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온갖 신문 방송이 흔들고 있으니까 지금 바싹 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다른 것도 아닌 바로 북한의 해킹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의 아빠 찬스 세습 채용, 이 두 가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점을 지금 찔러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이슈를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외부 집회나 이런 걸로는 지금 선관위가 꼼짝을 안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판사 조직이에요. 법원 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 그 제일 꼭대기부터 1선 시군구의 선관위까지 모두가 판사들이 위원자예요. 지방의 선관위조차도 부장판사 이상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판사, 나가도 판사, 전부가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가 있는 곳이 법원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판사고 판사 있는 곳이 중앙선관위고, 이러니까 지금 이 철옹성 같은 이것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고위직 판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법원이고 법원이 중앙선관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뭐 판결하는 그 자체가 판결이야.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구 안에서도 그들만의 철옹성을 짓고 지금까지 탱자하면서 마음껏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견제받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한번 저거 공격당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공격이라는 말 자체를 못해. 이런 조직에다 누가 공격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견제라는 말도 하기가 힘드는데,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았고 나홀로 독야청청 독주했던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이제까지 지속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2020년 4월 15일 이 선거를 겪으면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100여 지구에서 부정선거를 심판해달라고 심판 청구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판사가 그거 못 간다 그러면은 판사 자격 있나? 대법원장이 못 간다 그러면 대법원장 자격이 있어요. 대법원장 마치고 나면은 정말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돼. 그것도 선관위가 중립적인, 선거 걸리면은 정말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 중에서도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돼야 될 선관위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 기관 전체가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 이렇게 뭐 그 한 집단의 도구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로 해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누구의 어떤 터치도 뭐 안 받고 받지도 않았던 그런 선관위가 지금
한숙이 들었는 사람처럼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관련 뉴스를 본다거나 국회에 불려가 가지고 빠바바바바 거리는 거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좀 쫄고 있거나 떨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행정안전위에서 장제원 그 의원의 활동이, 위원장의 활동이 참 보였는데, 장제원이라는 이 세 글자를 그 검색창에다 엮고 한번 때려보면은 정말 장제원 저도 별로로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제 행정안전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장제원이 정말 투사 같았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았고 정말 잘했어요. 대단했던 장제원 행안위 위원장이었어요. 원래 전투력이, 이 사람이 원래 전투력도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될 적에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붙이는 거는 쎄하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또 윤핵관 그 핵심 핵관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 그 역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전투력은 있고 그 목소리 하나도 꼬랑꼬랑 쩌렁쩌렁 하잖아요. 고리 올리듯이. 그런데 어제 조은희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의 해킹에 관해서 여러 차례 그 7번인가 8번 6번인가 그렇게를 이렇게 대물으면서 국정원에서 무려 7차례 8차례나 이것을 너희한테 알려줬는데 왜 그 보안 점검을 안 받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그런 사람들의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빡 벅찼어요. 그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의 중립성이 훼손된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오만방자한 일이었어요. 기술이 모자라고 이런 게 전문성이 없으면은 전문성이 있는데 받아야지.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은희 의원이 어제 행안위에서 따졌습니다. 조목조목 따졌는데 현직 사무총장이 답변을 못해요. 사무총장쯤 된 사람이 말을 내 버벅거리더라고. 어물쩍 꾸물떡 뭐 그런 거 구레 그냥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거리고 치우더라고. 그때 장제원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서 질타하는 그 모습이, 사무총장 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보니까 어제는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답더라고. 아주 잘했어요. 이거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놔라. 봐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답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추궁을 하니까 야당 의원들, 원래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요새 호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 봉투에다가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다가 김남국이 김치 코인에다가 지금 뭐 탈당에다가 자진 탈당에다가 뭐 사과에다가, 이것도 이 사람들 지정신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또 지금 부정선거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DB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중앙선거에 흔적 나올까 싶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집단으로 쉴드를 치는 거예요.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장제원 행안위 위원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민주당 그 사람들 말이야, 쓴소리를 막 고래고래 막 그 돗대기 시장처럼 고래고래 강함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어제 모두 보셨지요? 저는 그거 봤습니다. 이 난리 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이 자들은 혹이나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만지다가 다른 게 티 나올까 싶어 가지고 그거 실드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리 중립적인 기구이지만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보안 점검을 받아야지. 안 받는 이 자체가 안 되지. 이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는 편들 걸 편들어야지. 북한으로부터 해킹 받았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안 하려고 그래. 이걸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이걸 막으려고 그러는 게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라. 이게 이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소수지만은 국민의힘이 쪽수가 모자랍니다. 머릿수가 모자라요.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위원장을
어제 보니까네 진짜로 고군분투했어요. 아주 차분하게. 장제원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어제는 아주 이성을 찾아가지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 분위기를 잘 잡아나가더라고. 아주 그 부분은 아주 잘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위원장까지 말이지 같이 감을 지르고 이랬으면은 그게 또 좀 희석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차분하게 돼 있는 장제원 위원장의 행동이 참 좋았어요. 야당 의원들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끄러워 사실 텔레비 중계한다 그러면은 나오지도 못할 그런 입장들 아닙니까? 이들이 국가에 지금 이런 해킹, 국가기관이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 좌파 우파를 따질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점검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막고 숨기고 감추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에이? 그러다가 뭐 부정선거 어떻게 또 이것도 얘기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부정선거 그거 어차피 밝혀져야 돼. 김명수 9월인가 뭐 8월인가 나가고 나면은 대법원장 들어오면은 대법원장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북한 해킹 문제, 그다음에 자녀 세습 채용, 아들 딸 채용 문제, 이걸 조사하다 보면은 중앙선관위로부터도 부정선거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이 우리 4.15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그 시초의 단초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빠 찬스로서 자녀 세습 채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보고 감춰보고 숨겨보려고 하는 이 꼬라지 때문에도 참다면은 중앙선관위의 그 4.15 부정선거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까. 오히려 진짜 이번에는 저런 두 가지 큰 이슈가 우리나라의 그 선거 문화에, 선거에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 자꾸 지금 여기에 부정선거가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것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해질까봐 이 민주당 의원들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 보안 점검 받게 되면은 그동안의 서버 이런 게 내용이 다 드러날 거 아니냐. 만약에 부정선거 이게 진짜로 있었다면은 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야 돼요. 이 국민 한 사람의 행사했는 이 주권이 그렇게 잘못 표현돼서는 안 돼. 대통령도 이 점은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거 정부 기관의 서버 교체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는 절대로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만일에 서버 교체가 있었다 한다면은 그 누군가 이거는 곧바로 이거는 지금 그 검찰보다도 더 높은 지위의 공수처 같은 데다가 바로 고발해가지고 바로 수사해야 돼요. 지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위에서는 작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아주 이 문제를 아주 매끄럽게 샤프하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들은 대단한 용기라고 봐요. 대단한 용기라고 보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판사들이 전국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깔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선출직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 소리 치기가 그렇게, 우리 시민들은 왜 그걸 뭐하노 이래 하고 요구는 하지만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선출위원들이 하기는 지금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국회 선출직들의 선거 재판을 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도를 내놓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제원이 지금 뭐 앞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뭐 막 나댄다 이래가지고 무슨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뭐 되지도 않은 어설무리한 단체에다가 고발해만은 그 판사님 있는데 판결 받아야 돼요. 그 판사님 보복 판결을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지.
이런 게 겁이 나서도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그렇게 팍팍 얘기 못하는데, 이번에 지금 행정안전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용감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번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냥 부정한 세력, 부패한 세력으로 이 세력들을 지금 잘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변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위원 몇 사람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기에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부정선거 이게 지금 열릴 수 있는 그런 전초전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골수 우파의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그거 선거 재판 빨리 하라고 우리 지금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껏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으로부터의 북의 해킹 그리고 자녀 세습 채용 이게 아주 이 중앙선관위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 강타하고 있는 그 파편 쪼가리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편 쪼가리 속에 4.15 부정선거에 그 빌미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선거 문화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주 대혁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행안위가 하고 있는 그 영상을 봤는데, 어제는 아주 저절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이라는 자, 이자는 지금 말이죠, 며칠 안 있으면은 검찰에 불러가야 될 그 사람 아니야? 싸가지 없이 나이가 장재원 의원보다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은 초선이 말이야 삼선 의원인데다가 되지 못하게 마구 말 본세를 뿌리더라고. 그것도 잘못됐지. 결국에는 우리 그 국민의힘이 머릿수가 모자라니까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표결을 하게 되면은 좋은 뜻이라도 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대결하는 양상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물쩍 얼버무리고 있다는 이 자체도 그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가 잘못된 게 숨어 있다, 잡으면 나온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여론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일들은 빨리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이면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지난 2020년도 4월 15일 날 이 선거 재판은 빨리 끝내야 되고, 이 부정이 있다는 그 의혹되는 부분들은 빨리 깨끗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 이 선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은 믿어야 되는 거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정말로 빠른 수사, 정확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해가지고 2020년 4.15 부정선거에 그 정황이, 부정선거에 관한 정황이 잡힌다 그러면은 그것을 꼭 공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 부정선거의 흔적이 있는 거는 아주 이실직고하고 좀 내놓았으면 어떨까? 안 내놓겠지. 그래, 지금 북한에 해킹이 있었고 그런 나쁜 짓이 있었는데도 이 서버 보안 점검 받으라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숨기려고 그러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감추려고 그러는지, 그 누군가가 누구야 대봐라.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야릇하고 의심 투성이의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를 문재인 정권 집권기에 치루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부분도 왜 안 하는가에
6개월 이내에 아무리 권고사하지만은 2020년 말 이내로 해야 될 것을 이제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건 사고가 아닙니까? 이게 범죄라고 보지 않습니까? 처리해야지요.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에 그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양정철이라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 끝나고 지금 요새 뉴스에서 사라졌는 거 보니까 어디 뭐 외국 멀리 갔는지 어느 시골에 있는지 이야기가 없고, 선거 발표하는 날 대승을 거뒀는데도, 그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사람들 표정이 없어. 마구 박수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그런 정황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 그 촉새라고 별명 붙여진 유승민 유촉새는 거의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맞추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엄청난 그런 의혹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고 실제 재판에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이걸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의심받고 법무부 장관도 의심받고 검찰총장도 의심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말까지 해야 되는 재판을, 선거 그 재검표를 왜 이제까지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말이 떨어져 나올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저쪽에 국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법체계 시스템에 따라서 부정선거를 의심이 있는 것을 재검표를 요청하면은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멀쩡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다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의심받습니까? 하세요 이거. 다른 부서에서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손 못 댄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늦장 치는 이유를 걸어서 배임이라든가 직무유기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나선 사람들의 도덕성들이 무너지고 법 체계가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지금 모두가 무너지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렇게만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는 거 사과를 지가 뻔뻔시리 하면서 자기 사과는 이제껏 한 일이 없어요. 자기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조사받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과연 이제 우리가 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지켜보느냐인데, 이 검찰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검찰 정말로 믿을 수 있게 공명정대하게 중앙선관위를 검찰이 조사해서 숨기고 감추고 막으려고 하는 이 실체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